여러분들, 혹시 지금 방이 어지러우신가요? 그거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어지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뇌는 집중력이 무려 40%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방이 어지러운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기관이에요.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한다는 거 아세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기관이 에너지의 5분의 1을 혼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생존 문제인 거죠. 근데요, 어지러운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뇌한테는 처리해야 할 정보가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컵,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쌓여있는 책들. 이 모든 게 뇌한테는 일거리예요.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이걸 직접 실험해봤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 그룹은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다른 그룹은 어지러운 방에서 같은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어지러운 방에 있던 사람들은 집중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fMRI로 뇌를 촬영해 보니까 시각 피질이 과부하 상태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뇌가 쓸데없는 정보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시각적 노이즈라고 불러요. 마치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나오면 음악이 안 들리는 것처럼요. 어지러운 방의 물건들이 우리 뇌한테는 잡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방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지럽게 살까요?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훨씬 더 깊은 걸 발견했습니다. UCLA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32개 가정을 3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집이 어지러운 가정의 엄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있었어요. 바로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위험을 느끼면 분비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몸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심지어 기억력 감퇴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이 어지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을 치울 힘이 없는 건지. 이게 완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스트레스 혼란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전두엽이 뭐 하는 곳이냐면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정리할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은 더 어지러워지겠죠. 어지러운 방을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악순환이 우울증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했는데요. 어지러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보일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대요. 왜 그러냐면요, 어지러운 방은 우리 뇌한테 나는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통제감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통제감은 정말 중요한 심리적 욕구예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만드셨거든요. 실험이 좀 잔인한데요.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전기 충격을 줬어요. 한 그룹은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고요. 다른 그룹은 아무리 해도 충격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나중에 두 그룹 모두를 낮은 칸막이가 있는 상자에 넣었는데요. 칸막이만 넘으면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통제권이 있었던 개들은 바로 칸막이를 넘어서 도망갔어요. 반면에 통제권이 없었던 개들은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도망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안 한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어지러운 방이 이것과 뭔 상관이냐고요? 매일 어지러운 방을 보면서 치워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치워지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뇌는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없어 라고 학습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운동해야 하는데 에이, 안 될 거야. 공부해야 하는데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무기력이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방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님이 재밌는 실험을 했거든요. 참가자들을 깔끔한 방과 어지러운 방에 나눠서 넣고요. 창의적인 과제를 시켰어요. 탁구공의 새로운 용도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어지러운 방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것도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독창적이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깔끔한 환경은 규칙과 전통을 따르게 만든대요. 반면에 어지러운 환경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천재들 중에 책상이 엄청 어지러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의 책상 사진을 보면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어지럽게 두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어지러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어지럽게 두는 거랑 어쩔 수 없이 어지러운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뇌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지러움에 반응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편도체라는 녀석을 알아야 해요. 편도체는 뇌에서 감정, 특히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아몬드 모양으로 생겨서 편도체라고 불리는데요. 이 녀석이 굉장히 예민해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바로 경고를 울리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긴장하게 되죠. 이게 원시 시대에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어요. 호랑이를 보면 바로 도망가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현대의 편도체는 호랑이랑 어지러운 방을 구분 못해요. 어지러운 환경을 보면 편도체가 살짝 활성화돼요. 뭔가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요. 매일 어지러운 방에서 살면 편도체가 계속 약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걸 만성적 저수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이걸 연구했어요. 만성적 저수준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요.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해마가 실제로 줄어든대요.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지고요.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대요. 어지러운 방이 치매랑 연결된다니 좀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방을 치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사실 정리를 못하는 데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피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35,000개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끌지 말지부터 시작해서요.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뇌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뇌가 지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방 치울까 말까 라는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치우게 되겠죠? 더 심각한 건요. 방을 치우는 행위 자체가 결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물건 버릴까 말까? 이건 어디에 둘까? 이건 필요한가? 하나하나가 전부 결정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정을 미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은 무조건 옷장에 라고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결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근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물건에 대한 감정적 애착 문제예요. 이게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예일대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물건을 팔라고 했는데요. 그때 뇌를 스캔해봤더니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물건을 포기하라고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랑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는 게 뇌한테는 진짜 아픈 거예요. 이걸 소유 효과라고 하는데요.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안 입는 옷인데도 버리기 아까운 이유가 이거예요.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다 뇌의 착각이에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마리에 아시죠? 그분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하잖아. 이게 사실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요. 버릴까 말까 라는 질문은
손실 회피 본능을 자극해요.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배로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설레는가? 라는 질문은 다르죠.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이 물건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가를 생각하면 결정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방 정리가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알아볼게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방을 정리하라. 그것이 세상을 정리하는 첫걸음이다. 이게 그냥 격언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엘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개념인데요.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해요. 이게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일도 잘 해내고요. 낮은 사람은 쉬운 일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거죠. 방 정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책상 위만 정리해도 나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이 나오면 뇌는 이 행동 좋은데? 라고 기억해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작은 정리가 큰 정리로, 방 정리가 인생 정리로 이어지는 원리가 이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방 정리를 병행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정리를 병행한 그룹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대요.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정리 행위가 통제감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감이잖아요. 방 정리를 통해 나도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방이 어지러운 분들을 위한 심리학적 팁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이 분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라는 거예요. 컵 치우기, 옷 깨기, 책 꽂기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버리는 거죠. 왜 2분이냐면요. 뇌가 시작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는 건 훨씬 쉬워요. 이걸 작업 흥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움직이면 뇌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한 곳만 정하기예요.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압도당하거든요. 그냥 책상 위만 아니면 서랍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죠. 이게 뇌한테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방 전체 정리는 너무 큰 과제라서 시작도 전에 지쳐요. 서랍 하나 정리는 할만해 보이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의 나와 대화하기예요. 물건을 버릴지 말지 고민될 때요. 1년 후에 나는 이 물건이 필요할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 아니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현재의 감정적 애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시간적 거리를 두면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어지러운 방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에 복잡한 메커니즘이 얽혀있는 문제예요. 시각적 노이즈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높이고요. 통제감 상실이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방 정리 하나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정리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요. 그게 삶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책상 위든 서랍 하나든 작은 곳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 정리 팁이나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